김건환, 류난, 이진솔, 최건우로 구성된 휠체어 펜싱 남자 대표팀이 인도와의 사브르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인도를 45대 29로 이기고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야구대표팀 엔트리 26명을 발표했습니다. 투수진에는 이일이를 포함해 문동주, 원태인, 곽빈 등이 선발됐고 내야수 김혜성, 노시환을 비롯해 외야수는 최지훈, 강백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포수는 김동헌, 김형준, 손성빈이 뽑혔고 사령탑은 류중일 감독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두 차례나 MVP로 선정된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소속팀 밀워키 벅스와 3년간 1억 8,600만 달러 약 2,500억 원의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미국 ESPN은 리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계약 마지막 해인 2027-28 시즌에는 선수가 계약 연장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의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두 분과 다시 한번 배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14일에 개막을 했는데 네. 사실 저희가 배구 이야기를 조금 더 일찍부터 전해드렸어야 됐는데 지금 열흘 지나서 이번 시즌 첫 번째 배구 관련 이야기 주간 배구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벤트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매주 두 분과 주간 배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진행 중인 경기 상황부터 짚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첫 승을 거두지 못한 IBK 기업은행이 GS 칼텍스와 붙었네요. 네, 이제 홈에서 첫 경기를 이제 치르고 있는데 사실 그전 경기까지 2연패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홈팬들 앞에서 첫 승을 좀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상황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1세트를 이제 25대 22로 GS에게 내줬고 2세트 25대 15로 가져왔지만 3세트 다시 방금 25대 22로 내주면서 지금 세트 스코어 2대 1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4세트에서도 지금 현재 2대 1까지 이제 먼저 GS 칼텍스가 리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IBK 기업은행의 첫 승 신고가 언제가 될지 오늘 과연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GS 칼텍스가 2세트에는 좀 쉽게 내주기는 했는데 네. 이제 다른 1세트와 3세트에서는 팽팽한 이제 승부 속에서 25대 22로 모두 이 두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GS 칼텍스에서는 실바 선수가 22득점, 네. 그리고 강소희 선수가 9점, 그리고 유서연 선수가 6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IBK 기업은행에서는 아베크롬비 선수가 25득점, 표승주 선수가 10득점을 각각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IBK 기업은행 뭐 아직 2연패고요. 네. 초반이어서 그런지 좀 손발이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죠. 사실 초반에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선수와 새로운 기존 선수들과의 이제 호흡일 텐데 아베크롬비 선수 오늘도 이제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얘기인즉슨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전히 점유율이 높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현대건설전에서도 점유율이 무려 50%에 가깝게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풀세트 가까이 가게 되면은 체력적으로 좀 붙일 수 있다. 그리고 그렇죠. 패턴이 눈에 보일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가 또 있기도 하고 이 IBK 기업은행이 이번 시즌 특별한 게 아시아 쿼터 제도를 통해서 세터를 외국인 선수를 데려왔죠. 네. 이 폼푼 선수를 데려왔는데 네. 아무래도 세터가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공 배급을 해주는 선수가 바뀌었으니까 호흡적인 면에서 조금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마치 그 야구로 따지자면은 외국인 포수를 네. 데려온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전에 한화에서도 앙헬 페냐 선수를 데려왔었고 일본에 있었던 이 조지마 겐지 선수도 메이저리그 진출했다가 둘 다 어쨌든 간에 성공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제 역시 애매할 때는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몰빵 배구로 소위 말해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반대급부로 볼 수 있는 게 정관장에서 이제 이번 시즌에 팀 이름을 바꿨죠. 네. 이 염혜선 선수가 토스워크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차출되지 않으면서 기존 선수들과 호흡을 많이 맞췄던 덕분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이 초반에 손발을 좀 더 맞추는 작업이 IBK로서는 시급해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GS 칼텍스는 어떤가요? 네, 원래 지난 14일에 개막을 했는데 첫 경기가 좀 늦기는 했었죠. 20일에 정관장과의 경기가 시즌 첫 번째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GS 칼텍스가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컵 대회 때는 조금 GS 칼텍스가 선수들끼리 어떤 손발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번 이 첫 경기에서는 이 외국인 선수인 지젤 실바 선수가 첫 경기부터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경기 최다인 30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돋보이는 기록이 전위에서 16점 그리고 후위에서 9점. 그러니까 전후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서 그렇죠. 굉장히 좀 눈길을 모았고요. 여기에다가 블로킹이 3개 그리고 서브 득점도 2개를 더하면서 네. V리그 데뷔전을 거의 뭐 트리플 크라운에 이 서브 득점 1개가 모자랐던 거의 뭐 만점 활약을 펼쳤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강소희 선수가 또 GS 칼텍스에서는 매 경기마다 좀 터져줘야 하는데 역시 또 이 47.83%의 첫 경기에서의 이 공격 성공률을 보이면서 뒤를 받쳐줬습니다. 결국은 실바 선수와 강소희 선수가 어떤 경기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올 시즌의 GS 칼텍스의 성패가 갈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오늘 경기에서도 이 두 선수의 활약이 계속 이어지는 현재까지의 분위기입니다. 네. 이게 사실 특장점만 꼽아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IBK 기업은행하고 GS 칼텍스하고 비슷합니다. 아베크롬비와 실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받쳐주는 한국인 선수.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두 분이 보시기에 호흡이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유기적인 작용이겠죠 팀 내에서의.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실바 선수가 굉장히 좀 적응력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고 이 폼푼 선수의 토스워크에 대해서 김호철 감독이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토스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 선수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게 폼푼 선수에게 토스 속도를 늦춰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물론 이제 맞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드러났던 현대배구의 흐름은 빠른 토스워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폼푼 선수도 태국 국가대표에서 좋은 모습 보이는 선수니까 네, 주장이죠. 예, 네. 세계적인 흐름에 좀 더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단기적으로는 폼푼 선수와 조절할 수 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빠른 토스워크를 이용한 배구를 좀 더 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시즌이 진행되면서 뭐 이제 김호철 감독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랬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그 아까 아시아 쿼터제 말씀하셨는데 두 팀의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외국인 선수 이름이 많이 들려요. 네, 특히나 뭐 말씀하셨던 대로 폼푼 선수가 이렇게 합류했듯이 이번 시즌의 V리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아시아 쿼터를 도입한 겁니다. 네. 기존의 외국인 선수 1명 외에도 이 드래프트를 통해서 1명의 이 아시아 출신 선수를 선발해서 경기에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올 시즌 V리그 전체 구단이 모두 이 아시아 쿼터를 도입해서 외국인 선수 2명이 한 경기에서 코트에 나란히 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대회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인데 히잡을 쓴 선수도 있다. 아시안 게임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 인도네시아에서 온 메가와티 퍼티위 이제 등록명은 메가 선수인데 이 정관장에서 뛰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활약이 좋아요. 그래서 메가급 활약이다, 메가톤급 활약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네. 있는데 히잡도 착용하고 이제 팔다리에는 이제 살을 가리기 위해서 토시라 그러죠. 이제 이런 속옷까지도 이제 착용을 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소영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메가 선수가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이슬람 종교를 가진 선수들에게는 항상 좀 따라붙는 꼬리표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라마단 기간인데 네. 금식을 하게 되면 운동선수에게 당연히 치명타잖아요. 다행히 라마단 기간이 이 프로배구 시즌과는 겹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나마 정관장 입장에서는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V리그 남녀부 14개 팀이 모두 아시아 쿼터 선수들을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선수들인지 궁금한데 남자부부터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남자부에서는 이 삼성화재와 OK금융그룹이 이 한국에서 성장해온 이 몽골 국적의 삼성화재에서는 에디 선수 그리고 네. OK금융그룹에서는 바야르 사이안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이 국내 대학 무대를 거쳐서 그렇죠. 이렇게 프로 무대에 뛰어든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소통적인 면에서 그렇죠. 특히나 우리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른 팀에 비해서는 유리하다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졌다 볼 수 있겠고요. 네. 현대캐피탈에서는 대만 국적의 미들블로커인 이 차이페이창 선수 그리고 KB금융그룹에서는 아웃사이드 히터 리우흥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은 각각 일본 국적 선수를 뽑았는데요.
우리 카드에서는 오타케 이세이 그리고 한국전력에서는 이가 료헤이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아웃사이드 히터가 많기 때문에 또 여기에다가 이제 함께 이제 필리핀 국적의 아웃사이드 히터인 마크 에스페오 이제 의외의 선택을 했다는 그런 평가 속에서 이번 시즌 지금 대한항공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자분은 어떤 선수들인가요? 네, 앞서 이제 제가 메가 선수 얘기도 해드렸는데 네. 가장 큰 특징은 이 7명의 외국인 아시아 쿼터 선수 중에 3명이 태국 국적입니다. 사실 요즘 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잖아요. 일단 IBK 기업은행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세터인 폼푼 게드파르트를 영입을 했고요. 현대건설이 데려온 태국 선수는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의 위파위시통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 아포지 스파이커 포지션의 타낙차 쑥솥 이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요. 태국 선수들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정관장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 선수, 메가와 디퍼티위 그리고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MJ 필립스 필리핀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레이나 도코쿠 선수인데 일본 선수인데 아웃사이드 히터와 이제 아포지 양쪽 날개를 모두 볼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GS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처음에 같은 인도네시아 선수인 메디오쿠를 선발했다가 안혜진 선수가 수술을 하면서 세터 포지션이 필요해져서 태국의 세터인 소라야 폼라를 대신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좋은 일이긴 한데 임신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필리핀의 국가대표 세터인 아이리스 톨레나다를 영입하게 되는 약간의 이제 과정도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아시아 쿼터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래전부터 원래 V리그에서 아시아 쿼터를 도입하려고 해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좀 우리 선수들,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의 입지가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좀 미뤄왔었죠. 네. 예, 그러다가 이 국내 선수들의 어떤 국제 경쟁력, 특히 아시아에서의 또 이 우리나라 선수들의 좀 국제 경쟁력이 좀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단은 이번 시즌서부터는 이 아시아 쿼터가 또 활용되게 됐고요. 특히나 이 아시아 쿼터를 통해서 뭐 일부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수의 흥행 카드로 이렇게 또 발돋움하면서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소개해드렸던 이 IBK 기업은행의 폼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태국 대표팀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태국 현지 팬들의 이 티켓 문의가 계속해서 그럴 수 이어지고 있죠. 있다라는 그것도 그런 효과네요. 또 네. 후문이 굉장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배구인들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 쿼터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효과가 어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의 처음 의도대로 네. 우리의 국제 경쟁력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남자부 경기도 열리고 있죠. 네, KB손해보험과 이제 OK금융그룹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KB손해보험이 1세트 25대 19로 가져갔지만 OK금융그룹 2세트 25대 23으로 가져갔는데 3세트 다시 KB손해보험이 25대 17로 가져갔고요. 4세트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OK금융그룹이 13대 8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뭐 시즌 초반이라 아직 뭐 평가를 하기엔 좀 이릅니다만 혹시 좀 눈에 띄는 지점들이 있었나요? 일단 남자부하고 여자부에 딱 눈에 띄는 게 지금 하나가 작년에 그 하위권에 있었던 팀들이죠. 이 팀들이 초반에 일단 지금 2경기, 3경기밖에 치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반란을 일으킨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남자부에서의 삼성화재 현재 지금 야스민 효과를 앞세워서 이제 페퍼 같은 경우는 야스민 선수의 효과를 앞세워서 2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고요. 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이 요스바니 선수를 영입하면서 지금 시즌 초반에 현재 남자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삼성화재와 페퍼저축은행이 작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현재 V리그 남녀부에서 각각 시즌 초반에 돌풍을 일으킨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를 모으는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페퍼저축은행은 개인적으로 가슴이 뭉클합니다. 네. 저희가 주간 배구하면서 언제쯤 이제 1승을 할런지가 사실상 페퍼저축 소식을 전할 때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벌써 이제 물론 그렇죠. 패 후의 승리입니다만 그래도 네. 빨리 승리 가져왔어요.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부터 해가지고 너무 압도적인 최하위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배구 흥행에도 약간 악재다 이랬는데 그렇죠. 2경기 만에 승리를 챙겼다는 점 이제 가장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포지션별로 이제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름값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박정화 선수 이제 클러치박이라 불리는 국가대표팀 네.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야스민 효과 거기다 염어르엉 선수 있고요. 이고은 그리고 국가대표 리베로 출신의 오지영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지션에서 다른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역시 여자부에서는 일단은 두각을 보이는 팀은 흥국생명이죠. 네, 흥국생명이 지난 시즌에 다 잡았던 우승을 놓쳤던 그런 아픔을 올해는 참 씻겠다라는 모습을 시즌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경기 연속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9점 기록하면서 현재 여자부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데요. 벌써 지금 세트 득실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현재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흥국생명에서는 김연경 선수 빼놓을 수 없죠. 지난 20일에 이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 개인 통산 4,000득점째를 또 달성하면서 여자 프로배구 역대 7호 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에 이 김연경 선수와 함께 또 이 절친이죠. 김수지 선수가 또 이렇게 흥국생명에 함께 합류하면서 이 절친 듀오를 앞세워서 올 시즌 막강한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번 시즌 주목해볼 만한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배구의 인기가 꺾일 것이냐 다시 살아날 것이냐.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배구인들의 네. 걱정이 좀 많았는데 이게 과연 우물한 개구리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쿼터제를 통해서 조금 더 세계 배구의 트렌드를 받아들이면서 만회에 성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간 배구 첫 시간이니까 원래는 그 우승 후보 팀을 물어봐야 되는데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의미가 투스인 것 같아서 네. 다음 주까지 숙제로 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메이저리그도 역시 진행이 중인데요. 자, 과연 어떻게 지금 포스트 시즌 흘러가고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 KBS의 정현호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메리칸 리그에서 먼저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텍사스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했습니다.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휴스턴에게 이제 11대 4로 7차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12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예상으로는 조금은 쉽게 챔피언까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7차전까지 간 것도 의외였어요. 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한상원 아나운서가 안 계셨을 때 저희끼리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맞아요. 맥스 셔저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드렸는데 네. 그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현호 PD가 맥스 셔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텍사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점쳐섰거든요. 네. 근데 3차전에서 맥스 셔저가 부진했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셔저가 좀 드라마를 쓰나 했는데 3회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강판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브루스 보치 감독이 셔저를 내렸던 그 결단이 결과적으로 오늘 텍사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 뒤에 이제 올라온 이제 좌완 투수 이 몽고메리가 올라온 뒤에 거의 뭐 완벽한 투구를 펼쳐 보였고요. 그렇죠. 그 분위기를 틈타서 텍사스 타선이 또 4회에 곧장 또 터지면서 4대 2가 또 8대 2로 달아나는 네. 그런 어떤 이 분위기가 있었죠. 그 리드를 끝까지 지킨 덕분에 텍사스가 12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전국체전 간 사이에 그새 또 예상을 했는데 또 틀렸군요. 저는 적중했습니다. 슈어저가 예. 흔들릴 경우에는 약간 분수령이 될 수는 있다. 네. 분수령까지는 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힘들 수도 있다. 네. 무조건까지 저는 틀렸습니다. 정말. 2연승을 했으니까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몽이 중요합니다. 해몽이 중요하죠. 네. 근데 그 역시 월드 시리즈에서도 네. 그 예상대로 슈어저가 변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슈어저를 계속 선발로 쓸 것이냐. 근데 네. 저는 오늘 보치 감독이 슈어저 선수를 조기 강판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슈어저 선수 대신에 조금 다른 카드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좀 빠르게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타선에서는 저는 이 아돌 가르시아 선수가 좀 인상적입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이 LG 트윈스에서 예전에 뛰었던 아도니스 가르시아 선수의 동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쿠바리그에서 있다가 요미우리에 입단을 해요. 근데 요미우리에서 방출된 다음에 메이저리그로 가서 오히려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텍사스 소속의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한 게 96년 이후에 무려 27년 만에 기록이라고도 하고 이번 네.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만 홈런이 5개였습니다. 그러면서 타율 3할 오픈 7리. 저는 이 가르시아 선수가 근데 사실 홈런도 홈런이지만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이어서 소위 말하는 배트 던지기 마던으로 약간 벤치 클리어리가 유발하는 그런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 가르시아 선수의 어떤 그 다혈질적인 모습이 월드 시리즈에서
경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예전에 바티스타처럼 말이죠. 근데 네. 이 부분이 오히려 잘 나가는 팀에게 더 흥분하게 되면은 그르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아, 과연 네. 정 PD의 분수령론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 텍사스의 맞상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도 오늘 열렸는데 네. 오늘까지도 일단 승부가 완전히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리조나와 필라델피아가 양팀 모두 3승 3패 동률을 이루게 됐는데요. 원래 필라델피아가 3승 2패로 앞서 있다가 오늘 열린 6차전에서 애리조나가 5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동률을 이루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 애리조나의 선발로 나온 이 메릴 켈리 선수 5이닝 1실점 호투를 하면서 2차전에서의 이제 아쉬웠던 모습을 훌훌 털어내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요. 내일 오전 9시 7분에 네. 운명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7차전이 열립니다. 그렇군요. 켈리가 활약하면 또 이제 우리 마음이 또 남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사실 패스트볼의 구속이 평균 92마일밖에 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볼을 가진 선수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커브가 무려 헛스윙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 애리조나 주립대 출신입니다. 켈리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고향팀에 약간의 그 힘을 받은 건지 싶기도 하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이런 엘리미네이션 게임이라고 그러죠. 지면 탈락하는 경기에서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7차전은 브랜든 팟 그리고 수아레즈가 선발 투수로 다시 격돌한다고 하네요. 네, 두 선수가 이제 예고가 됐고요. 네. 지난 그 20일에 열렸던 3차전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두 선수 모두 5이닝을 넘기면서 이제 무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초반에 이제 투수전을 이제 펼치는 데 있어서 양 투수가 모두 이제 기여를 한 바가 있었는데 네. 과연 이제 내일 경기에서 이제 애리조나가 웃을지 필라델피아가 웃을지 특히나 애리조나는 참 오랜만에 이제 월드 시리즈 진출을 노리고 있거든요. 네. 예, 과연 이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마지막에 웃을지 참 기대를 모읍니다. 네. 일단은 뭐 김지한 기자는 필라델피아가 올라와서 우승까지 할 것이다 네. 라고 예측을 하셨고 정 네. PD는 뭐라고 했죠? 저는 이제 텍사스가 만약에 슈어저가 잘 던진다면 텍사스인데 그게 아니라면 내셔널리그 쪽에 우승을 점쳤었는데 네. 슈어저 일단 못 던졌으니까 네. 필라델피아 또는 애리조나 정도로 약간 발을 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건 신기한 소식인데요. 네. 그 중동 남아시아 프로야구 리그가 문을 여는데 은퇴한 빅리거들이 대거 참가한다고 하네요. 네, 이게 오늘 이제 그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스타들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기반을 둔 야구 리그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예, 여기에서 네. 이 선수들을 보면 선수들 몇면을 보면요. 네. 현재 50살인 바톨로 콜론 선수. 아이고야. 예, 그리고 41살의 로빈슨 카노, 네. 그리고 37살의 파블로 산도발 이런 네. 선수들이 이 리그에 이제 합류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중동과 남아시아 이제 지역을 이제 다 통틀어서 네. 하는 그 프로야구 리그인 베이스볼 유나이티드의 소속팀에 이제 지명을 받은 겁니다. 이 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인도 그리고 이 파키스탄에 또 연고를 둔 그런 전 팀들이 서로 교류전을 하면서 이제 프로야구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기존의 아시아 지역 또 이제 유럽에서도 메이저리그 시리즈들이 뭐 열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야구가 좀 전파되는 그런 면에서는 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인터컨티넨탈 리그네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중동 자금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 보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도 파키스탄이 그렇게 자금력이 대단한 나라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나라가 크리켓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이 대단하죠. 크리켓의 열기를 야구 쪽으로 약간 옮겨보자라는 지금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제 인도 파키스탄까지 오는데 향후에 4개 팀을 더 창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되는 거고 네. 대만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향후 이제 위 리그 출신의 외국인 선수들이 KBO 리그로 진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막가는 형에서 KBO 리그 포스트 시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NC가 강하네요. 2연승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그 문승원 선수가 SSG에서 잘 던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다가 네. 결국은 이제 NC가 또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준 플레이오프 2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네네. SSG 입장에서는 어제 김광현 선수가 이 손가락 물집 때문에 맞아요. 이제 조기 강판을 했고 이후에 이제 또 투수진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마운드 구상이 좀 꼬여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과연 이제 내일 열릴 이 3차전에서는 좀 분위기 전환을 할지 아니면은 NC가 여기서 승부를 마무리 지을지 굉장히 좀 기대를 모읍니다. 3차전 이제 패디가 올라올 거라고 맨 처음에 예상을 했기 때문에 SSG가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번복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테너 털리 선수가 나오게 됐는데 아마도 2승 목표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서 패디 선수의 몸 상태가 100%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 쉬어가자. 조금 미리 복귀시켰다가 쉬어져처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마 강인권 감독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제 패디의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더 나은, 더 높은 그런 자리를 원하는 NC 입장에서는 그렇죠. 분명히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때문에 이 패디 선수의 몸 상태는 계속해서 NC가 생존을 하는 이상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이슈로 보여집니다. 네. 자, 과연 이 두 팀의 대결 어떻게 펼칠지. 사실상 1차전을 이긴 팀이 거의 90%의 확률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SSG가 과연 힘을 낼지 내일 경기 결과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와 김 기자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호 KBS 스포츠 PD 그리고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